오늘 시공사 견적을 받았어요. 예상은 했는데 가격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저 같은 경우 설계사님을 통해서 도면을 굉장히 자세히 짰거든요. 그런데도 좀 더 공정한 비교를 해보려고 시공사는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한 곳의 시공비는 7억 7,500으로 정리가 됐고요. 다른 한 곳은 7억 9천에 정리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 1층 상가, 2층에 임대 둘, 그리고 3층에 제가 사는 집 다락까지 총 어떻게 보면은 3층과 4층 사이겠죠? 총 면적, 즉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약 120평이라고 잡았을 때 대략 평당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가격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예산에 비하면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다운시킬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걱정 없이 오래 살기 위해 단단하게 좀 구성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바닥재, 그리고 단열 부분 등은 가격을 불문하고 괜찮은 품질로 유지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인테리어적인 부분,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빼려고 해요. 이 부분만큼은 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한 것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집의 내부를 아름답게 잡지에 나올 만하게 꾸미고 싶은데 저에게 필요한 집은 하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집이에요. 또 관리에 괴로워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궁전 같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대략적인 시공비 견적을 보고 문득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옛날에 EBS 건축탐구 집에서 어떤 집의 한 예를 봤는데 약 8천만 원에 집을 지은 내용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기억이 났습니다.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인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 크기가 크진 않지만 2층을 짓는데 소요된 비용이 1억이 안 돼요. 3층 플러스 다락을 짓는데 제게 필요한 소요 금액의 7분의 1도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었는가 말이죠. 사실 집의 퀄리티나 안정성 등은 모르겠지만 금액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궁금했고요. 그 부분을 탐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탐구의 과정 속에서 표준 건축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매년 표준 건축비는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되면 당연히 자재값이 오르겠죠. 또 이에 따라 인건비도 함께 상승합니다.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도 상승하듯이 인건비도 상승합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땅값은 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2020년 현재 평당 표준 건축비는 660만원이에요. 1제곱미터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건축비 안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약 40%의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 자재비 및 관리수선비 등이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겠죠. 즉 인건비를 줄이면 집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어요. 건축주가 직접 현장 소장이 되어 최소한의 인력만 직접 고용하는 거죠. 시멘트 또는 목수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이런 집을 짓는 형태. 하지만 이런 상황의 전제는 건축주가 상당한 수준의 건축에 대한 기반 지식과 행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능력도 없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건축의 인허가 관련 업무만 봐도 그래요.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를 내가 소화할 수 있으면 비용이 줄여지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EBS 집에 나온 제가 말씀드린 건축주분은 건축에 대한 감각, 행정 실무, 그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개인의 노력, 이 겸비된 마스터급의 일반 건축주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설계사 없이 직영의 형태로 한번 집 짓는데 도전해봐야지, 시공사 끼지 않고 내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기술자 섭외해서 집을 지어봐야지, 이런 생각은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진지한 생각의 결과 저는 설계사를 선정한 것을 100번이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설계도면 중심의 시공을 아주 1000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결부시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임대에 따른 수익 발생이 목표로 최대한 싸게 지으려는 분들, 즉 평당 단가를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분들에게 대상이 됩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좋은 집을 싸게 지어주는 시공사는 없습니다. 있다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부터도 제가 받는 월 급여를 깎으면서까지 똑같은 노력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일터에서 혹시 주위에서 표준 건축비 이하로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 업체는 자선사업가이거나 저가의 자재를 쓰거나 숙련되지 않은 인력, 즉 저렴한 공인비를 지불하는 업체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저희는 저가의 자재를 쓰고 아직 조금 미숙한 인력을 씁니다. 그래서 싸요 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싸게 짓긴 했는데 저가의 자재를 쓰거나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손을 댄 집은 그 집에서 나오는 피해는 결과적으로 건축주의 피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 즉 건축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있죠. 즉 내가 평당 400만 원을 계약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돈이 100원도 들지 않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평당 400이라고 했는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시공사와 즉 건설회사와 건축주는 상호 불신만 커지죠. 이런 평당 단가에 대한 내용은 제 채널 집짓기 7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말 그대로 그냥 뼈대 있죠. 골조를 안 치고 내장 외장을 그냥 짓는 데 필요한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평당 건축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예쁜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닌 서로 금액과 옵션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요. 계속적으로 별도로 요구되는 금액, 평당 건축비는 쌌는데 분명히 싸다고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별도로 요구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그럼 당신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별도 금액이라 하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입비용, 철거비, 기타 옵션 비용이 될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이 도면이나 시공 계약서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시공에 돌입하셔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향후 이제 4, 5일, 한 일주일 내로 시공사를 결정할 거예요. 결정 후 남은 것은 이제 공사입니다. 대출도 남아있겠죠. 매우 두렵기도 하고요. 또 매우 두근대기도 해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별 사고 없이 잘 지어지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의 과정도 꾸준하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